오늘은 개발자가 되고 싶은 코린이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국비 과정과 부트캠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비전공자에 29살에 국비 과정을 1년 동안 듣고 SI에 취업하여 6개월 정도 근무했다가 퇴사한 후 지금은 부트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비 과정과 부트캠프를 일반화할 수 없다는 점과 어디까지나 한 사람의 사례로서 참고해서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비 과정입니다. 저는 자바, 스프링 기반의 백엔드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1년 과정의 국비 과정에서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스프링, 오라클 등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책과 함께 따라치는 것 위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1학기 막바지에 들어서서 스프링을 한 달 동안 공부를 했었고 국비 과정 내부적으로 문제가 좀 있어서 스프링의 교육이 늦어져 빠르게 진도를 나가게 됐습니다. 1학기의 막바지에는 미니 프로젝트도 계획되어 있었는데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2학기에는 스프링만 집중적으로 했었습니다. 그 외 외부 강사님들 수업은 제외하고요. 국비에서 배운 것은 스프링입니다. 주로 배웠던 것이 환경 설정부터 CRUD를 만들어 데이터베이스까지 연결하고 JSP에 부트스트랩으로 꾸며주어 강사님과 함께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약 4개 정도요. 그리고 10월쯤 프로젝트 팀이 생성되어 프로젝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때 저는 이미 조기 취업하여 교육기관에 그 이상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SI에 취업은 했지만 6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제 스스로 실력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점과 제가 지향하고 생각했던 개발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느껴졌고 그래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트캠프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부트캠프는 현재 진행 중이며 본 과정 전 사전 스터디가 형성되어 토익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국비 과정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지금부터는 부트캠프와 비교를 하며 말씀드릴 텐데 그 전에 국비 과정과 부트캠프의 공통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과정이든 부트캠프든 동일하게 혼자 스스로 공부해야 하고 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가 개발자의 직업 특성이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스스로 알아내는 학습을 계속해서 해야 한다는 것은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강사의 역량, 정보력, 연계된 회사, 함께 공부하는 학생들 등등. 강사의 역량이라 함은 가르침도 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도 정보 전달량과 수준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국비 과정의 강사분들은 개발 경력이 짧아도 이 교육회사에 취업하여 강사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트캠프는 엄청난 돈을 주고 어떤 대기업의 개발자 출신의 개발자를 섭외하고 타이틀을 걸며 홍보를 합니다. 민간 업체인데 그런 투자와 수준 높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부트캠프라는 교육 사업도 번창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수준 높은 강사가 내 옆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데를 가느냐? 그건 아닙니다. 결국 본인이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약간의 개발 경험, 약간의 교육업 경력으로 현업에 관련한 정보를 얻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실 수 있어요. 아니 돈 안 내고 공짜로 코딩 배우는데 그게 뭐 어때서? 라고요. 그럼 전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네, 그럼 국비 가시면 됩니다. 공짜로 어떤 기술을 배운다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은 사실입니다. 국가 지원으로 받는 교육기관이 본인들의 포트폴리오나 들어가기 어려운 회사를 지원하는 것에 도움은 크게 되지는 않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왜 찍어내는 양산형 포트폴리오라는 말이 나왔는지 잘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회사에 지원하는 이력서 템플릿부터 근면, 성실 백엔드 개발자 홍길동입니다. 등의 문구 또는 어디 교육기관, 홍길동 지원자 등의 같은 제목들을 한 포트폴리오. 질보다는 양으로 만든 투두리스트, 계산기, 알람 기능 등의 프로젝트들을 만들어 제출하곤 하죠. 하지만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신기해할 수도 있겠죠. 다음은 연계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국비 과정에서 연계되어 있는 회사는 보통 인력이 부족한 회사나 워크넷 등 국가기관과 연결되어 있는 곳을 연계해주는 곳이 많습니다. 반면에 부트캠프의 경우 연계 프로그램이 우리가 알만한 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다양합니다. 물론 모든 학생들이 매우 좋은 곳에 간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생기는 것이죠. 복지, 조직 문화, 기술 스택, 성장 가능성 등을 보았을 때요. 다음은 함께 공부하는 학생들입니다.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열정은 같습니다. 다들 취업을 원하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목표의 미묘한 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단순히 취업하기만 생각하는 것과 원하는 회사를 가기 위해 채용 공고를 보고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것인데요. 물론 어딜 가나 부자처럼 생각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비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분위기도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제가 부트캠프가 엄청 좋은 것처럼 말하기는 했습니다만 국비에서도 배운 것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국비와 부트캠프를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되는지 정리해 볼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본인이 놓여져 있는 상황을 기준으로 먼저 생각합니다. 국비든 부트캠프든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저는 되도록이면 짧은 것을 추천드리고 시간적, 금전적 여유가 된다면 6개월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본인의 상황에 맞게 기간과 시간과 돈을 얼마나 들일 수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다음은 본인의 성향도 중요합니다. 본인이 계속 파고들고 문제에 집착하고 발전하기를 원한다면 부트캠프를, 안정적이고 수동적으로 일하는 것이 편하다면 국비 과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게 될 취업처가 분명히 색깔은 다를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커뮤니티에서 사례를 많이 봐오면서 회사와 본인의 성향이 안 맞아도 문제구나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성향에 따라 선택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오프라인 수업과 온라인 수업인데요. 이것 또한 성향에 따라 나뉠 수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이 뭔가 할 때 강제적인 게 필요하다 싶으면 오프라인이 좋고 알아서 할 일 자유롭게라도 잘 해낸다 하면 온라인으로 하셔도 상관없겠죠. 다만 현재 코로나가 심해짐에 따라 온라인 수업이 많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중간에 국비 과정을 다니면서 비대면으로 진행도 되어봤는데요. 확실히 오프라인이 공부는 훨씬 잘 되긴 했습니다. 번외로 부트캠프를 가고 싶은데 국비 과정을 가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꿀팁을 드릴게요. 먼저 티스토리, 벨로그 등의 블로그를 만들어 블로그를 작성하세요.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모르는 내용을 체크해두고 집에서나 남아서 공부를 할 때는 체크한 모르는 내용 하나하나 사소한 것까지 블로그에 작성하세요. 프로젝트를 만들 때가 온다면 기존에 만들던 것을 고도화하여 기능 추가를 한다거나 성능 개선을 하는 등의 고민을 해보세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양보다는 질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꼭 서버와 도메인을 구매해서 서비스 배포를 해보는 경험도 해보세요. 문법 하나 외운다고 모르겠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계속 쓰다 보면 저절로 익혀질 때가 옵니다.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회사를 정해놓고 무엇을 공부해야겠다 정도는 생각하면서 공부하고 찾아보세요.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매우 큰 차이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하는 꿀팁입니다. 이 영상은 과거에 국비 과정과 부트캠프를 고민하던 과거의 나에게 설명해 주듯이 제작했습니다. 국비 과정과 부트캠프를 선택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궁금한 것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